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개업무 나갈 차례죠. 교재 31조. 이 부분은 작년 시험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과목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먼저 업무의 지역적 범위인데요. 이건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네요. 업무 지역의 범위인데 우리 기업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인인 기업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세요. 이들의 업무 지역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일단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여기서는 업무 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요. 업무 지역 제한 규정이 없으면 이들의 업무 지역은 어디다? 전국. 우리 분사함소가 있어요. 법인은 오늘 공부하죠. 지점인데 분사함소도 업무 지역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업무 지역도 전국이다. 자, 근데 유일하게 중개인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인만요 유일하게 시도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에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의 업무지역 어디예요? 인천광역시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소 뒀어요. 이분의 업무지역은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지지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이분은. 자, 근데 중개인이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했습니다. 정보망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이 정보망이 공개된 물건이라면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해야 되고 이 정보망에 공개해야 됩니다. 이때 이 정보망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사설 정보망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는데 그럼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에 가입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 업무지역의 확대라는 있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이 소속공사를 고용했어요. 그럼 그 소공사의 업무지역도 중개인의 업무지역과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중개인이 소속공사를 고용한 경우에 그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역시 틀렸죠. 예를 들어서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잖아요. 업무정지예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있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 말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중개상물의 종류가 5가지가 있잖아요. 업무지역 제한만 하고 있지 물건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저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이제 중개사무소로 내려갑니다. 중개사무소는 매회 출제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통상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2문제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무 설치 기준은 우리가 지난주에 따져봤습니다. 이미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에 된다 그랬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딱 설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 설치 안 된다고 그랬죠. 면적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음에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사무 설치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3조이랑 조문이거든요. 32쪽에 지금 기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대원칙.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도 하나야 된다. 이게 대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법인이에요. 법인인 기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입니다.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법인인 계공의 분사함소입니다. 그럼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분사함소니까 개인인 계공입니다. 공인인증상 계공이나 중개인은 사무소가 반드시 하나 해야 되죠. 반드시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갑니다. 이중사무소 또는 임시중개소물 설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칙과 예의를 위반한 게 이중사무소예요. 그러면 여기 개설 등록을 했거든요.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옆 건물이 마침됐어요. 더 임차를 하여 여기서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이중사무소 맞죠?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이렇게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중개소를 설치했던 처벌이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2개소 이상 뒀거나 임시중개소를 설치하다 걸렸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임취라 부를 거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엔드, 이중자에 걸리면 몇 년이라고요? 1-1이에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임시소물 설치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떴다방하다 걸렸습니다. 그럼 이때는 임취의 1-1이에요. 그래서 이 제재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잘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임시중개소물 설치도 모두 금지입니다.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럼 뭐 이제 이중자 다 나왔거든요. 이중자 잠깐 따지고 가면 이중 등록을 했어요. 처벌 기억나세요? 필취. 양쪽 다 반드시 등록 취소해버린다고 그랬죠. 1-1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가 이중 소속했어요. 이거는 중개사무소 양다리를 친 거죠. 이중 소속은 필취 1-1이었어요. 근데 이중 사무소요.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중 사무소에 걸렸다. 그럼 이때는 임취예요. 임취의 1-1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서구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사무소 하나 갖췄어요. 근데 이분이 김포시에서 등록을 또 했어요. 또 하고 사무소 하나 뒀습니다. 이거 이중 등록이 이중 사무소예요. 이중 등록이다. 등록이 2개 이상이죠 지금. 그럼 이중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등록. 등록이 2개 이상이면 이중 등록으로 갑니다. 사무소 개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하나인데 여기 김포시에서 등록을 안 한 거죠. 사무소만 더 둔 거예요. 그럼 이중 사무소예요.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소 이상. 그럼 이때는 이중 사무소. 등록이 2개다. 그럼 사무소 2개다. 그럼 이때는 이중 등록으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두시고. 거기 그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읽어드립니다. 설치가 금지되는 이중 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라고 그랬죠.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무허가 불법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등록하는 장소는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중 사무소에 할 때는 이게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가설 건축물이든 관계 없다.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하면 이중사무소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가 금지되는 이중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판례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설치 원칙 기준 다 따져봤습니다. 이제 분사무소로 들어갑니다. 법인의 지점이다. 상법에서는 법인의 지점을 지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민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 용어로 하기 때문에 법인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법인만이 유일하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은 반드시 분사무소 둬야 됩니까? 안 둬도 됩니까? 안 둬도 돼요. 둘 수 있다예요. 그럼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 청내는 사무소가 하나 된다.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유일하게 분사무소가 안 된다. 이거. 그러면 법인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OX. X. 유일하게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인천광역시 내에는 더 이상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X. X예요. 중구에 둘 수도 있고 부평구에 둘 수도 있고 연수구에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점 같이 이해하시고 여기 시군구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OX. 맞죠? 시군구가 기준이죠. 그러면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그러면 이분이 경기도 지부는 천안시에 두는 거예요. 전라도 지부는 전주시에 둡니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요.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X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점 이해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의 소장님이에요. 이분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책임자. 그럼 분사무소의 책임자예요.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에 되죠. 공인인계사 일것. 여기까지. 이게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기준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여기인데 우리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된다. 기억나세요?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세 가지 중 두 번째가 등장했어요.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된다. 근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이해해 두시고요. 참고 특수법인한테 요 요건 적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적용합니다. 이것만 배제한 거예요. 그럼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거는 적용하는 걸로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특별 기준을 두지 않았으니까 적용된다고 봐야 되죠. 일단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서류가 더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분사무소 설치할 때 둘 때마다 보증을 추가 설정해 줘야 되죠. 보증을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이에요. 보증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럼 이 얘기입니다. 주된 사무소 기본 보증 얼마큼 켜 있어요? 2억. 광명시에 분사무소 두는 거예요? 1억 추가죠. 김포시에 둡니다. 1억 추가예요. 그 다음에 뭐 중구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추가예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서 두고 있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5억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광명시 분사무소 사고 난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5억 가지고 지급 책임자라 이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두세요. 이것도 엄청 잘못 씁니다. 토탈 금액 얼마냐. 이걸 한 문제로 낸 적도 있죠. 이게. 그래서 3개소로 하면 최소한 5억이 돼야 된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의사예요. 그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설치 신고 전 1년 내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다만 소공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받을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준공이나 사용검사 검사가 된 건물에는 설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치 요건 요대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설치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을 갖췄으므로 신고를 하는데, 이때 관할이 어디냐 문제가 있겠죠.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자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거든요. 해서 광명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인 서구청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사함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여기서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란 얘기죠. 주된 사무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럼 만약에 이 분사무소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여기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분사무소 휴업 신고한다. 주된에 들어가야 되죠. 업무정지 때리는 거예요. 주된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여기서 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이때 서류 내는 거예요. 이제 서류 내는데 분사함 설치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요건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첨부하는데 분사무소 법인 맞죠? 그잖아요. 그럼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과목에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전자정법에 의해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내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내는 경우도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낸다는 거 잊으시고, 책임자가 공인인증서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임자의 자격증사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 우리 등록할 때 자격증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러니까 책임자의 자격증사본 내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의 자격발급 시도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내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사본은 내지 않는다. 다음에 보증을 1억 이상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 설정 증명서류 사본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야죠. 이거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수로증 사본 들어와야 되죠. 책임자의 실무교수로증 사본도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돼요. 다만 이 분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첨부해야 되죠.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 기억할 게 자격증사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는 거. 다음에 보증관계증서는 낸다 안 낸다? 낸다. 여기서 낸다. 우리 등록할 때는 안 냈죠. 그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증서를 내고 싶어도 못 낸다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 신청 들어갈 때는 보증서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보증서는요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요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나와 있죠 이미. 그러니까 그때 보증관계증서 한번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점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거기 구비서류에 신고서에다가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책임자 실무교수로증 사본,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들어와 있죠. 그래갖고 주의, 그래갖고 등록과 차이, 보증 사전 설정이라고 돼 있죠 지금. 전에는 이것도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보네요. 이거 물어보기보다는 자격증 사본을 내는가 안 내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거기 그 당구장 표시 그래서 돼 있지 않습니까? 1번에 찾았어요? 등록관청 공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책임자의 공사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자격증 사본은. 그다음 법인 등기상 증명서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안 내는 겁니다. 자, 이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이제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하십니다. 그럼 수수료 한번 따져볼까요?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어요.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수료 내야 됩니다. 어디 조례다? 인천시 조례다, 서구 조례다, 광명시 조례다. 서구 조례죠. 서구청장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서구 조례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신고필증 교부 및 통보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신고 들어가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교부해 주는데 이건 참고예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은 7일이에요. 일단 그래서 7일 내 신고필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필증 일단 교부가 됩니다. 되고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 일단 이거는 분사무소가 생겼죠. 우리 협회 통보사항 기억나세요? 등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 통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통보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죠. 내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요. 치사하게 신고필증을 받은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실을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자꾸 속아요. 누가 통보한다고요?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이다.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신고는 서구청장에 해버린 거죠. 광명시장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자, 그럼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요. 근데 주된에서 분사무소 통보는 지체 없이요. 너네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이해 두시고 그럼 신고필증을 갖고 오다가 분실했어요. 다음에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재규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럼 역시 재규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재규비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한다 안 한다? 한다. 수수료 납부한다. 그럼 우리 법상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사유 있죠?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응시원서낼 때 응시 수수료 있었죠. 그 다음에 자격증 재규비 신청 수수료 있었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 있었고 등록증 재규비 신청할 때 수수료 있어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 재규비 신청할 때 수수료 있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응시원서 낼 때 수수료 낸다는 것은 자격증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서는 등록증 받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신고필증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 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 맞죠? 재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이에요. 그래서 재교부 신청할 때도 3번이다.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말에 자격증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응시수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때는 내는 게 아니에요. 신청할 때 내는 거다. 신청할 때. 이 점 이해두시고. 자, 그래서 수수료 납부사유 한번 기억을 살려봤는데 이 내용은요 뒤에 있어요. 다시 나옵니다. 수수료 납부사유. 그게 그저 어디 있냐면요 우리 요약집 70페이지 잠깐 갔다 오죠. 찾았어요? 지금 출제 빈도가 수수료 납부 사유는 24회, 25회, 27회, 30회로 돼 있죠. 연타석 낸 적이 딱 한 번 있네. 24, 5회 때. 맞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쉴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기억해둬야 되죠. 왜요? 우리 과목 육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커버하고 있어야 되죠.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등록을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한다. OX 5 맞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사유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시험 응시수료, 자격증 재규비 신청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 신청 시, 등록증 재규비 신청 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신고필증 재규비 신청 시 있죠? 예, 그래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가락질에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 내는 거죠. 위탁 시행할 때는 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수를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30회 때 이거 물어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연습할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증 교부 신청할 때 몇 번이라고요?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으로 내려갑니다.
공동사무소라고 돼 있죠. 이게 전에는 합동사무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동사무소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 법원에 앞에 하면 합동법률사무소들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유사 제도가 있다.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해요.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 사용하는 사무소를 이때 공동사무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사무소는 개공들끼리 같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A 개공, B 개공, C 개공, D 개공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죠. 그러면 이때 인원수 제한이 있느냐? 없어요.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그럼 2인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쓰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별 제한이 있느냐? 종별이 같아야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럼 A는 공인인규상 개공이고 중개인입니다. B는. 그 다음에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예요. 이래도 공동사용된다는 얘기죠. 다만 C 법인과 D 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때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 공인인규상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더라도 업무적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이자와 공동 중개하더라도 업무지역 외의 물건을 중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점이 되시고,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우리 학원 30회 동기생들이에요. 의기투합했죠. 사무소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했습니다.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무소 되는 거죠.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 들어옵니다. 그럼 역시 공동사무소 되는 거죠. 나아가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이들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무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사무소를 같이 쓰게 됐을 때 이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가 있느냐?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사용 신고서란 서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없고요.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들어오면 된다. 어떤 서류가 더 들어와야 되냐면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공이 있죠. 다른 개공에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A, B, C, D는 사무소를 같이 쓰기로 합의합니다. 이런 승낙서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건물주의 승낙서다, 다른 개공의 승낙서다?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공의 승낙서가 들어오면 된다.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소를 개공이 같이 쓰게 됐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거, 특혜라는 게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특혜 있게요, 없게요? 없다. 전혀 없다. 이게. 그래서 모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우리 법상 주어진 개공의 의무 있죠. 모두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다 각자란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인장의 등록 다 따로, 보증 설정도 다 따로, 고용인 공동고용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따로입니다. 상호, 딸기, 호박, 바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되죠. 그리고 간판에 우리 오늘 잠시 후에 하겠죠. 대표자 성명 써야 되죠. 전부 다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간판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예요.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특혜가 없기 때문에 공동사무소를 잘 활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악용만 해왔던 거예요. 악용만. 그래서 이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외 기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악용을 해왔냐면 A가 중개사무소에 온 거예요.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영업정지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본인은 일하러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 찾았어요? 업무정지 개업공인인사와는 다음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업무정지 개업과는 공동 사용 안 되는 거죠. 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개혁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혁공사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이 얘기예요. 자, 영업정지 먹은 A가 B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등록 못 들어가요. 업무정지사무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고, 다만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중이었는데 A가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업무정지개혁공사가 이번엔 다른 개혁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A가 지금 여기다가 B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 안 되니까 본인이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업무정지받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는 이전 신고 안 되네요. 맞죠? 그래서 일로는 이전 신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요, 이제 우리 그 휴업 쪽에서 이 표가 정리가 돼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유지하라고 그랬죠.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빈 사무소로는 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차료 싼 데로 갈 수는 있겠죠. 자, 근데 그건 상당히 이제 위험하니까 제가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이해만 해두세요. 빈 다른 개공의 사무소만 아니면 되죠. 빈 사무소로는 가도 되죠. 임차료 싼 곳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다 봐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단 다른 개공의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를 문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는 연속적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니까 이 중개사무소 문 닫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하면 열어놓을 수 있다고요? 폐업. 업무정지 먹으면 폐업하라 그랬습니다. 폐업 신고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B가 걸면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A는 일하러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일하러 나왔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A. 예? 발뺌. 오리발이 최고예요. 오리발이. 업무했다는 건 지들이 증명해야 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필취예요.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사무소가 연속성이 세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사무소를 요즘은 그저 절세 방안으로도 활용한다고 그랬죠. 절세 방안. 그 지금 우리가 연간 매출이 4,800을 넘어서잖아요. 4,800 넘었으면 일반 과세로 바로 돌아가죠. 일반 과세로 가면 뭘 납부해야 된다? 부가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럼 중개보수 받을 때도 전부 다 부가세 10%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득 신고 들어갈 때. 맞죠?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넘기려고 소공사 고용하면서 너도 걸라. 조건을 거는 거지. 대신 비용은 내가 다 낼게.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료는 지가 내야 되죠. 지가 나중에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보험료 같은 거 다 납부해 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4,800 안 넘기려고 소공사 고용하면서 자격증 걸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정도. 그래가지고 공동사무소들 있잖아요. 상호 다 따로 쓰라고 그랬죠. 상호. 근데 상호 따로따로 걸려있는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예를 들어서 A, B, C, D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쓰면은 여기가 삼성이야. 그러면 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무적으로는요. 국토부에서는 공동사무소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넣으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그건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권고사항이에요. 법상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권고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을 다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A만 설치한다는 얘기죠. A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가 여기가 공인중개사가 100건이었어. 이게 그럼 대표자 성명 써야 되죠. 간판에다가 100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B는 더 삼성, 대표자는 홍승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뉴 삼성, 한 글자씩만 더 넣어요. 뉴 삼성. 여기는 한종민 이렇게. 그리고 D 삼성, 이거 D는 그렇게 하죠. 새 삼성 아니면 신 삼성, 한 글자씩 더 넣어요. 등록증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간판 하나만 딱 거는 거지. 대표자도 한 명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판을 설치할 때만 대표자의 성명을 쓰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는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B, C, D는 공동사무소지만 간판 설치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내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 나갈 때 보면요, 광고 나갈 때 보면 삼성으로 이제 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삼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뉴 삼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광고가 쭉. 그러니까 광고가 중복돼서 절대 안 나오지. 뭔 말인지 되세요? 이걸 쪼개가지고 매출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중개사무소의 이전이에요. 34조. 이제 사무소 옮기는 겁니다. 이게 사무소 이전이에요. 중개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니까 옆건물 입역선임으로 마침 옆건물로 가자. 그러면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죠. 안에서 옮기는 거고. 자, 이제 서구에서 그만하자. 김포가 다시 뜬다 하니 김포로 가자. 해서 김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분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리 따져볼게. 우리 휴업기간 중에요.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 되죠.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상무소로 옮겨놓을 수 있죠. 물론 업무정지는 따지지 말자고 이제 말씀만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인 이거 우리 서구에 있는 중개인입니다. 자신의 업무지역 외 지역으로 사무소 옮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경기도로 갈 수 있냐고요? 있죠? 그럼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인들이 불만이 없는 거다. 중개인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개인이 전국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달리하는 사무소 이전해버리면 업무지역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개인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지역 내에서만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개인도 전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할 안에서 이전이에요. 서구에서 김포시로 옮기는 겁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옮겨요. 일로 옮깁니다. 그럼 이전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전한 앞부터 신고 기한이 있겠죠. 이거는 10일. 10일 내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10일이 지금 두 번째 나온 거 맞아요? 우리 협회 통보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내 알아? 10일. 이제 기억을 합니다. 숫자를.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러면 관할은 문제가 없어요. 서구청장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내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죠 지금. 그러면 등록증 첨부해야 되겠죠. 이거 원본이겠어요? 사본이겠어요? 원본이에요.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사무소 이전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되죠. 해서 사무소 이전 이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서 들어오란 얘기죠.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네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첨부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사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찾았어요? 등사, 등록증 원룸원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는 게 맞겠죠? 재교부해 줍니다. 처리 기한은 역시 며칠? 7일로 돼 있어요. 7일.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은 7일. 신고 필증 며칠 내주라고요? 7일. 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등록증 재교부해 줘야 되죠? 이것도 며칠? 7일. 그래서 7일로 일단 돼 있고 신고는 며칠? 10일 내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이 신고였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 맞겠습니까?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하라고 그랬죠.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관할 안에서 이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관할 안에서 이전인데 이 정도 보고 다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깁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는 이전을 역시 먼저 합니다. 김포시로 먼저 옮겨요. 그런 다음에 이전 신고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는 게 맞겠죠? 재교부해 줍니다.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다? 10일. 10일 내 신고해요. 제재 한번 짚고 갈까요, 그냥? 일단은요, 우리 법상 신고 위반 있지 않습니까?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기억하세요. 다시 신고 위반은 일단 뭐라고요? 100과 100만 원 과태료. 그럼 10일 내에 신고 안 해버리면 100만 원 과태료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관할이 문제가 생겼어요. 김포시장에게 할 거냐, 서구청장에게 할 거냐, 둘 다에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신고와 똑같다. 우리 간 곳에서만 하죠. 그래서 김포시장에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에게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데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이죠. 그래서 이자를 뭐라 부를 거냐?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서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거. 자, 그러면 관할구역 외로 옮긴 때는 이때는 신고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세다 첨부할 세면은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교를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맞겠죠? 협회 통보하는 거 맞는데 이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서류 승부가 있다는 게 특이해요. 서류 승부. 이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구에서 김포시로 옮겼으니까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신고받았으니까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승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지체 없이 송부해요. 그러면 서류 송부에는 날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럼 뭘 보내주느냐?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개공의 호적이에요. 모든 기록이 여기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대장 보내줘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등록 신청 서류 다 보내줍니다. 그럼 등록 신청 서류 중에 실무기록수료증 사본 냈죠. 원칙 보내주는 거 맞겠죠? 그런 건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모두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보내주는 이유는 왜 보내주냐면 보세요. 서구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어요. 김포시로 도망간 거예요.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관련 서류 다 보내줍니다. 이거. 근데 왜 1년간이냐? 이 1년간 서류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순환 하신 분은 들어봤는데 우리는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 서류 보내준다. 그래서 요것이 등등행이에요. 동그라미 그렇게 돼 있죠. 등, 행.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인데 이거 행정처분 이전 후가 때리느냐 종전이 때리느냐 이게 문제인데 서류를 이전 후에서 받았죠. 근데 종전 등록관청에서 위반한 거죠. 근데 서류를 이자가 받았으니까 종전이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전 후에서 때립니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또 찾았습니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서류 송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이거 통보해 주는 게 맞겠죠? 예,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이번엔 분사무소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김포시로 옮기는데 여기에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광명시에 있었어요. 짐작되시죠? 그럼 자, 그럼 분사무소 이전도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전을 먼저 하고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주겠죠? 재교부해 줍니다.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다? 10일. 안 하면 100과 100만 원가 들어요. 이때 관할이 이제 문제입니다. 관할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겠죠? 이자예요. 이게.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자에게 신고 들어가고 이때 내는 서류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신고필증 원본이겠죠. 그죠? 신고필증 원본이고 그다음 분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걸 치사하게 말해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OX. X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주된 사무소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등록사항을. 그러니까 신고필증 원본이 이게.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필증 재교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건 맞겠죠? 하나가 통보가 더 있죠.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긴 거예요. 신고는 광명시장에 해버렸죠. 서구청장 김포시장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는 분사무소는 모든 지금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죠. 그러니까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모두 주된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하는 절차가 있죠. 지금 이게 독특해요.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지체 없이.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거나 또는 분사무소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딱 바뀌어요? 주소. 사무소의 소재지만 딱 바뀌죠. 사무소 소재지만 딱 바뀌어요.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을 한 경우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재교부함이 원칙이죠. 등록증. 근데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재교부하지 않고. 이해하셨죠? 근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이때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 바뀌니까. 발급권자도 바뀌고 사무소재도 바뀌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요. 편의상 상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상호를. 예를 들어서 상호를 프로지오로 했어. 근데 사무소를 새로 간 데는 힐스테이트 단지였어요. 그럼 거기다 간판 그렇게 걸어놓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그 부분 찾았습니까? 손가락질에 있죠. 2번 찾았습니까?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라 그랬죠.
그럼 관할지역 내라는 걸 왜 진하게 써있는지 아시겠죠?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기재 유보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치사하게 말해요. 이런 문제. 사실은 고급 문제죠. 고급 문제인데 설문을 다음 중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요.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기억. 이전 신고는 10일 내에 해야 한다. 맞죠? 신고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디귿. 등록증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OX. X죠. 조건을 뭐로 제시했어 지금? 외로. 이해되셔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그냥 맞았다고 나가버리는 거지. 이게 오후에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거기 그 저 숟가락 표시 있죠? 이거 숟가락이다 아니다? 돋보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공동 사용하는 사무소로 이전했어요. 각자 이전 신고하셔야 되죠? 다음에 휴업기간용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도 정보 얻으러든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있잖아요.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뜬 거예요. 한 가지만 높아지면 짚고만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출제자가 아니할 말로 미친 척하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출제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지문을 일단 맞았다 해야 돼요, 틀렸다 해야 돼요? 예? 맞았다 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단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때는 누구한테? 이전 후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알고만 있자고요. 근데 출제자는 이거 태클 들어온다고 그랬죠? 100% 태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사무소 이전 그래갖고 맨 위에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때 10일 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이랬죠 지금. 등록관청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이게 20조 1항 조문이에요 지금. 알고만 가자고요. 원칙과 예외. 뭔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거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랬죠 지금. 절차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국토부령에 들어가 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의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야, 아무리 날라다녀도 계시를 못 들어가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